안녕하세요. 김킴 변호사의 호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킴 변호사의 상균이 아저씨입니다. 얼마 전에 절찰리의 방영을 마친 드라마가 있었죠. 화제의 드라마. 뾰라 그래 그거를. 뾰. 부부의 세계. 부부 딱 붙이면 뾰의 세계. 뾰의 세계. 뾰의 세계. 봤어요? 에? 부부의 봤어요? 세계? 아니 안 봤어요. 시간이 없어. 볼 시간이 없어. 그 시간에 나 라이브 해야지. 더럽게 바쁘적하네. 자,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부부의 세계가 이제 절찰리에 종영이 됐고, 저도 그걸 풀로 보진 않았는데 워낙 유명하고 뭐 유명하죠. 보통 짤들이 많많이 돌아다니니까 스토리는 저도 다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그런 뭐 시그니처 대사라든가 이런 거는 좀 잘 알고 있는데 2010년, 11년까지만 해도 간통죄가 있었어요. 저희가 수험 공부할 때 있었습니다. 간통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간통죄가 또 시험의 단골 소재였거든. 지금은 없지만 간통죄로 고소를 하려면 반드시 이혼 소송이 또 전제가 돼야 됐고, 그렇죠. 이혼 소송이 동시에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법률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어서 문제 많이 나왔는데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변호사가 되고 나니까 간통죄가 없어진 거야. 고소할 거리가 하나 줄어들었어. 간통죄 폐지가 옳고 그르냐를 이제 우리가 차치하고서 이제 부부의 세계를 보고 나서 이제 결국은 가정이 파탄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간통에 대해서 법에 적용을 한다면 어떤 게 있을 것인가? 뭐 민사상 손해배상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옛날에 간통죄라는 건 죄잖아요. 형사처벌이란 말이에요. 그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의 공권력이 개입되지 않고 민사로 내가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해 가지고 위자료를 받는 그 소송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뭐 답정너죠. 답정너죠. 그거밖에 없어요. 간통죄가 없어졌는데, 근데 그러니까. 문제는 간통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 위자료 청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 금액이나 이런 궁금해하시지. 궁금해하시는데, 이건 어쨌든지 내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성과 우리나라는 일처일부제니까. 어. 일처일부제. 잠자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 민법에 이제 규정된 불법행위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인데, 근데 이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거든요. 결국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 정말 뭐 양 당사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거나 하면은 그게 뭐 사실 일단 입증하는 게 힘들잖아요. 왜냐면 성관계가 계속 있었다는 자체가 예를 들어 추정은 할 수 있는데 이걸 막 상세하게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있었다, 이걸 몇 회가 있었다, 이걸 특정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1,000에서 2,000만 원? 뭐 그 사이 정도 나와요.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적냐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저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1,000에서 2,000만 원 사이의 금액이라는 게 불륜을 피는 배우자를 둔 사람이 받는 정신적 충격에 비하면 한다면 엄청나게 적은 금액이고, 그리고 이제 증거 수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증거 수집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옛날에 간통죄가 있었을 때는 경찰에다 신고를 그렇지. 하면 경찰에서 잡으러 다 갔거든. 모텔 가가지고 호텔 가가지고 이제 그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뭐 문 따기도 하고. 현행범이니까. 현행범이니까 그게 가능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폐지되다 보니까 방법이 없어. 그때 10년도 안 된 세월에는 만약에 내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걸 봤다, 바로 경찰 부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바로 그건 빼박이지 정말. 그때는 간통하는 사람들이 이게 범죄다, 언제 경찰이 들이닥칠 수도 모르는 위험이 있다라는 걸 인식했기 때문에 숙박업소나 이런데 뭐 가정집으로 올 때 경찰이 사인을 안 켜고 옵니다. 조용히 와서 숙박업소 주인한테 여기 간통죄 있다는 신고 받았는데 마스터키 좀 주시죠, 이렇게 하고 옵니다. 그러고 나서 문을 착 따는 거죠. 현행범. 그러면은 이제 나체로 엄마야 하고 체포되는 겁니다. 자식이 뭐예요? 막 이런 거.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드라마에 나왔던 거지. 옛날에 이제 광고 소재였어. 이 얘기 왜 하냐면, 그때는 아까 얘기했죠. 간통죄가 있었을 때는 이혼 소송과 간통죄 고소가 병행돼야 되니까 경찰에 일단 신고하면 그 증거 수집에 있어서 국가 공권력이 개입돼서 어느 정도 딱 확실한 증거를 잡아주는데, 요새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민사 소송에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현장을 내가 문 따고 들어가는 건 또 그 주거 침입이고, 주거 침입이 될 수. 그렇게 제약이 많아요. 건조물 침입될 수 있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간통 행위에 대한 거는 그 현장에 뭐 동영상까지 찍는 이런 정도의 증거는 아니고, 간통을 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그 문자 메시지 대화라든가. 한번 이게 바람을 피운 사람들의 대화를 보면 굉장히 끈적입니다. 많이 보셨죠, 그런 거? 저도 이제 그런 사건을 많이 하는데, 사실 진짜 이 증거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되게 쉽지가 않은 일인데, 문자 같은 거 보면서 자기 그날 좋았어, 뭐 아니면 뭐 자기 뭐 혹시 안 걸렸어? 오늘 밤에 뭐 새우나 한 마리 먹고 오랜만에 기 뭐 이런 거 정말 막 그런 문자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있는 그런 거 보고 이제 그걸로 입증을 하는 거죠. 그럼요. 그걸 하면 재판부에서 그런 대화만으로도 이제 불륜 사실을 충분히 추정을 해주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는 증명의 완성도가 좀 떨어져도 채택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간통행위라는 게 성교행위라면 당연히 간통행위는 불법행위인데, 그 수위에 못 미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판례 태도 판례 있잖아요. 태도. 예를 들어 판례 태도를 말씀드리자면은 뭐 정말 야간에 뭐 새벽 1시경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로 주고받는다거나 통화 기록이 있다거나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민사상 불법 행위를 구성하고 그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예, 판례 태도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썸 타는 거 이것도 불법 행위예요. 뭐 유부남 유부녀가 썸 타는 것도 불법 행위인 거죠. 이제 그럼 증거 수집을 하는데, 일단은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보고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거를 내 핸드폰으로 찍어도 됩니다.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게, 남의 휴대전화나 전자기기, 컴퓨터를 이렇게 열어봐서
이런 증거를 채집하는 것 자체는 정보통신망법의 비밀 침해죄입니다. 비밀이죠. 하지만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실무상 배우자 간통, 바람 불륜의 현장을 잡기 위해 가지고 하는 비밀 침해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말로 형이 약하게 나와요. 아, 약하게 나오죠. 그럴 법하다. 심지어는 뭐 기소유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선고에 나오는 경우도 많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갑자기 뭐 호변의 비밀을 캐기 위해 가지고 호변 휴대폰을 열어 가지고 보면 그거는 정말로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진짜 뭐 실형이 나올 수 있는 범죄인데, 하지만 배우자 간에 일어나는 일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쩔 수 없이 증거 수집 방법이 없으니까 완화시켜 주는 거죠, 처벌을. 그러니까 남의 핸드폰을 꼭 뒤져보라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만 그런 일이 있을 때 적어도 이 증거는 민사재판부에서는 증거로서 인정을 해주고 이거에 대해서 그 상대방 배우자가 이 똥기놈이 흉낸다고 너 고소 이래 봤자 그거는 기소유예거나 형량으로 해봤자 벌금 굉장히 낮게 나오고 균변이 얘기한 것처럼 전혀 상관없는 타인의 휴대전화의 비밀을 침해한 것과 내 배우자가 바람피는 게 의심돼서 이걸 침해한 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적용을 하고 또 그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배우자의 불륜행위에 대한 증거를 채집하기 위해서 뭐 흥신소 사설 탐정. 고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는 그 흥신소나 사설 탐정 자체를 고용하는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용역을 쓰는 거잖아요. 결국에 대리인 용역을 쓰는 건데, 다만 그 흥신소나 사설 탐정이 그 사람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건 이제 불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불법을 교사한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집까지 뭐 따라 올라가가지고 뭐 증거를 채집한다거나 뭐 그런 불법 행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주거 침입의 소지도 있고 물론 이제 그 나의 동의와 상관없이 흥신소 직원이 자기가 임의대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또 그게 성공보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착수금이 있고 거기도 이 증거를 채집해보면 일정 그 성공보수가 있는데 상당히 셉니다. 그 금액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했다라면 물론 내가 책임지는 건 아닌데 문제의 소지가 많이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 불륜행위를 저지르는 배우자를 두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고 속이 타겠습니다만은 그 증거를 채집하는 데 있어서 과연 흥신소가 그렇게까지 저희가 추천할 만한 증거 채집 방법은 아니다. 차라리 이런 휴대전화나 이런 거를 직접 그런 걸 좀 보시고 직접 수집하시는 게 제일 나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그 과정에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수적인 불법이 생긴다고 해봤자 그거는 이제 법원에서 아주 관대하게 처벌을 하고 검찰에서 되게 관대하게 대우를 해주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바람을 폈어요. 네. 근데 이 바람 핀 거를 상대방이 복수심에 맞바람을 쳤을 때 누가 이겨요? 똑같이 놓으면 되는 둘 다 거예요. 지는 거예요. 서로한테 일이죠. 주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거는 만약에 먼저 바람핀 사람도 뒤늦게 바람핀 배우자한테 소송을 걸 수도 있고 다만 이제 뒤늦게 바람을 핀 배우자가 사정을 설명하고 하면 재판부에서 참작해서 좀 감액은 해줄 수 있을지언정 그건 똑같이 정신적 위자료 손해배상은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함무라비 법정도 아니고 눈에는 눈, 뭐 이에는 이것도 아니잖아. 그게 이제 왜냐면은 민사상으로 이제 형법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불법 행위를 상대방이 나한테 했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나도 한다 그렇게 해서 서로 퉁쳐진다 이런 개념은 형법상의 뭐 정당방위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 말고는 적용될 수가 없어서 그거는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이런 불륜 관련된 소송을 해보면 이 불륜 한 번 핀 사람은 습관입니다. 많이 피는 경향이 있고 동시에 저는 여러 명과 피는 소송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나 그 사건 알아. 동시다발적으로 소송을 동시에 한 적이 있습니다. 핸드폰 증거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닌 거지. 요새 개인 방송에도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저 요즘 라이브 그죠, 라이브도 열심히 하고 인스타로 라이브 벌써 한 그리고 10번 뭐 했고. 개인적으로는 아프리카 방송도 하고 싶고 그런 꿈과 아프리카 방송이요? 아프리카 방송 하고 싶죠. 그래요? 아프리카 방송도 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은데 근데 어제부로 좀 생각이 달라졌어. 그러면은 뭐 본인의 유튜브와 또 개인 방송을 별도로 하고 싶은 마음을 후의 세계 명대사를 이용해서 한번 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사람 마음이 하나는 아니잖아. 유튜브를 사랑하는 마음과 아프리카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데 내가 미치겠는 건 유튜브에는 별풍이 없다는 거야. 잘했어요. 근데 다음번에 균변에 더욱더 발전된 성대모사가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괜한 소리를 했구만. Rent a car you can't afford. Put on a song that we both know. Let your hair out in the wind. Put the pedal to the floor. Flame your light and take a smoke. Put your broken rip off. Wafers on. Doesn't matter if the sun goes down. We'll still be up, still be up. Don't care about the place we